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기자차에 대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구기자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구기자차를 즐겨 드시면서도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구기자차가 몸에 좋다는 것만 알고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의원에 갔다가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구기자도 다른 음식들과 궁합이 있다고요.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한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먼저 구기자가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이해하면 왜 어떤 음식과는 잘 맞고 어떤 음식과는 맞지 않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구기자는 한의학에서 보면 성질이 평평하면서도 약간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눈을 밝게 하며 기운을 푹 돋아주는 효과가 있죠. 구기자차를 마시면 입안에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구기자에 들어있는 다당류와 아미노산 때문이에요.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천천히 흡수되면서 여러가지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기자차와 궁합이 맞는 음식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대추를 빼놓을 수 없어요. 대추와 구기자는 정말 환상의 조합이거든요. 제 친구 한 분은 매일 아침 구기자와 대추를 함께 넣어서 차를 끓여 드시는데 1년 넘게 드시니까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대추는 구기자와 마찬가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기운을 보충하는 효과가 배가 되죠.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대추가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니까 구기자의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될 수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구기자 한 줌에 대추 서너 개 정도를 넣어서 물 1리터 정도에 끓이는 거예요.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달이면 정말 맛있고 몸에도 좋은 차가 완성돼요. 여기에 취향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도 좋고요. 두 번째로 국화와의 조합도 정말 훌륭해요. 구기자 국화차는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정받아온 조합이에요. 특히 눈이 침침하거나 피로하신 분들한테 정말 좋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보는 시대에 딱 맞는 차예요. 국화는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구기자의 따뜻한 성질과 만나면 서로 균형을 잡아주죠. 구기자가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국화가 열을 내려주니까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이웃집 할머니께서 당뇨가 있으셔서 눈이 많이 안 좋으셨는데요. 매일 구기자국 화차를 드시더니 눈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을 드시면서 병행하신 거지만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검은깨와의 조합이에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궁합이거든요. 검은깨는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구기자도 비슷한 효능이 있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돼요. 제 지인 중에 50대 중반 여성분이 계신데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고생하셨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무릎도 아프시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깨를 갈아서 구기자차에 타서 드셨는데 몇 달 후에 정말 달라지셨어요. 검은깨는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두면 좋아요. 그러면 구기자차에 한 숟가락씩 넣어 마실 수 있거든요. 고소한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지죠. 여기에 우유나 두유를 섞어도 정말 맛있어요. 네 번째로 산수유도 구기자와 잘 어울려요. 산수유는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정력을 보강하는 데 좋은 약재예요. 남성분들한테 특히 좋은데 여성분들한테도 물론 좋아요. 허리와 무릎이 약하신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구기자와 산수유를 함께 달여서 마시면 하체에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데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죠. 다만 산수유는 신맛이 강하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죠.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좋아요. 구기자차에 생강 한두 쪽을 넣어서 끓이면 몸이 훈훈해지는 게 느껴져요. 겨울에 특히 좋은데요.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따뜻한 구기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금방 몸이 녹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좋고요. 생강이 매운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구기자의 영양분이 몸 전체로 더 잘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은행과의 궁합도 좋아요. 은행은 폐를 튼튼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호흡기 건강에 정말 좋죠. 다만 은행은 독성이 있으니까 하루에 5알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가을이나 겨울에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많을 때 구기자차를 끓일 때 은행 서너 알을 함께 넣어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만성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는 황기예요. 황기는 기운을 푹 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아주 좋은 약재죠. 구기자와 함께 달여 마시면 체력 증진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특히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이나 몸이 많이 약해지신 분들한테 좋아요.
제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회복하시는 동안 매일 구기자 환기차를 드셨어요. 환기가 기력을 보충해주고 구기자가 간과 신장을 보호해주니까 회복이 빨랐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놀라셨죠. 8번째로 당귀도 구기자와 잘 맞아요.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고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다만 당귀는 약간 쓴맛이 있어서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대추나 감초를 조금 함께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져요. 구기자차에 당귀를 한두 쪽 정도만 넣어도 충분해요. 9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와 구기자의 조합도 정말 좋아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구기자에도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죠. 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노화 방지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다만 녹차를 너무 진하게 우리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너무 진하게 우려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가볍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10번째로 호두와의 궁합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고 구기자도 두뇌 활동을 돕는 효과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죠. 특히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매일 아침 구기자차를 마시면서 호두 몇 알을 함께 드세요. 70대이신데도 정신이 정말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물론 꾸준히 공부하시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습관도 분명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기자차와 잘 맞는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구기자차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찬 성질의 음식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녹두가 있죠. 녹두는 성질이 차가워서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기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 상충돼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름에 더워서 녹두죽을 드시고 나서 구기자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좋지 않아요. 최소한 2-3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흰 무예요. 무는 기를 순환시키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구기자가 기를 보충하는 성질이 있어서 무와 함께 먹으면 구기자의 보익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생물을 많이 드시면서 구기자차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요. 예전에 무생채를 많이 먹고 나서 구기자차를 마셨더니 배에서 가스가 차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궁합이 안 맞는 거였어요. 그 이후로는 물을 먹은 날에는 구기자차를 마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차가운 성질의 과일들이에요. 특히 수박, 참외, 토마토 같은 것들이죠. 이런 과일들은 여름에 몸에 열을 내려주는 데는 좋지만 구기자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수박을 먹고 바로 구기자차를 마시면 배가 차가워지면서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과일을 드신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 구기자차를 마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유제품이에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구기자차와 함께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구기자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아침마다 우유에 구기자를 타서 드셨어요. 그런데 몇 달을 먹어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유의 칼슘 성분이 구기자의 일부 영양소와 결합해서 흡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 후로는 따로따로 드시니까 효과를 느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특히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먹고 나서 구기자차를 바로 마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구기자의 끈적한 성분이 더해지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많이 드시고 나서 집에 와서 구기자차를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좋지 않아요. 차라리 소화차나 녹차를 드시는 게 나아요. 구기자차는 다음날 아침에 공복에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섯 번째로 주의할 건 매운 음식이에요. 고추나 마늘, 생강을 너무 많이 넣은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구기자차를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구기자 자체가 약간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매운 음식의 열기와 합쳐지면 몸에 열이 너무 많아질 수 있거든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음식 드신 날에는 구기자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위장을 진정시킨 다음 날부터 다시 구기자차를 드시면 돼요. 일곱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을 마신 후에 구기자차를 마시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구기자는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술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술의 독성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구기자의 성분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술을 드신 날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숙취를 푸신 다음 날부터 구기자차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손상된 간세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술과 구기자를 동시에 섭취하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8번째는 녹색 채소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거예요. 특히 시금치나 케일 같은 진한 녹색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서 구기자차를 마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채소들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구기자와 함께 과다 섭취하면 결석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의 채소는 괜찮아요. 문제는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경우죠.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채소도 먹고 구기자차도 마시되 둘 다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9번째는 인삼이에요.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삼과 구기자 둘 다 보약이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함께 과다 섭취하면 몸에 열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얼굴이 붉고 쉽게 땀이 나는 분들 혹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인삼과 구기자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동시에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10번째로 주의할 건 설탕이에요. 구기자차에 설탕을 많이 넣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구기자 자체에 이미 당분이 있는데 설탕을 추가하면 당 섭취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설탕을 넣으면 안 돼요.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는 게 낫지만 그것도 과하지 않게 해야 해요. 사실 구기자차는 그 자체로도 은은한 단맛이 있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구기자 본연의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궁합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구기자차를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예요.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밤사이 비어있던 위장에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죠.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운을 얻을 수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도 좋은데요. 다만 식사 직후보다는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마시면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되고 속도 편해요. 저녁에는 너무 늦게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구기자가 약간 기운을 푹 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늦게 마시면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구기자차를 끓이는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센 불에서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은근하게 달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구기자의 영양소가 물에 잘 우러나면서도 파괴되지 않아요. 구기자의 양도 중요한데요. 보통 물 1리터에 구기자 한 줌, 그러니까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너무 진해서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 있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처음에는 적게 넣고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기자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구기자들을 보면 색깔이나 크기가 다 다른데요. 좋은 구기자는 색이 선명한 붉은색이고 크기가 고르며 만졌을 때 적당히 말라 있어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축축한 건 좋지 않아요. 또 냄새를 맡아봤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해요. 가끔 오래된 구기자는 곰팡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산보다는 국산이 품질이 더 좋은 편이에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안전성이나 효능 면에서 국산을 추천드려요. 구기자를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구기자는 습기에 약해서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냉장고에서 꺼낼 때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좋아요. 구기자차를 마시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잖아요. 구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하고 이것도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 특히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아요. 코피가 자주 나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은 구기자를 적게 드시거나 국화 같은 차가운 성질의 약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임신하신 분들은 구기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해요. 구기자가 자궁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특히 임신 초기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감기에 걸렸을 때도 구기자차를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감기는 몸에 나쁜 기운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때 보약 성격인 구기자를 먹으면 나쁜 기운을 몸 안에 가두어 둘 수 있어요. 감기가 다 나은 후에 회복기에 드시는 건 좋지만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피하세요. 설사를 하시거나 소화가 안 될 때도 구기자차는 잠깐 쉬는 게 좋아요. 구기자가 소화기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지만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몸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드시면 돼요.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간 수치가 좀 높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술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구기자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그냥 건강에 좋다니까 마셨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눈도 덜 피곤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구기자차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술도 줄이고 운동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시고 있는데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제 아내도 구기자차를 마시는데요. 아내는 저랑 조금 다르게 마셔요. 대추하고 생강을 함께 넣어서 끓이더라고요. 손발이 찬 편이거든요. 그렇게 마시니까 순환이 잘 되는지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 자기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웃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은 구기자를 직접 재배하세요. 텃밭에 구기자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가꾸시는데 가을에 빨갛게 익은 구기자를 따서 말려서 1년 내내 드신대요. 직접 키운 거라 더 안심이 되고 애착도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구기자 잎도 먹을 수 있대요. 봄에 나는 어린 잎을 따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쌈으로 먹는데 쌉쌀하면서도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구기자 나무는 키우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구기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 조카가 대학생인데 시험 기간에 구기자차를 마신대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고 느낀대요. 에너지 드링크 대신 구기자차를 마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죠. 다만 젊은 분들은 구기자차가 맛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레몬을 조금 넣거나 꿀을 섞으면 마시기 좋아요. 아이스로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괜찮고요. 꼭 따뜻하게만 마실 필요는 없어요. 구기자차를 마시다 보면 가끔 색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붉은 빛이 도는데 오래 우리면 갈색으로 변하죠. 이건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색이 변했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구기자차를 마실 때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물을 끓인 다음 조금 식혀서 80도 정도 됐을 때 구기자를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영양소도 잘 보존되고 맛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차도 꾸준히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한두 번 마시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마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구기자차만 믿고 다른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야 구기자차의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요. 구기자차는 어디까지나 건강을 돕는 보조수단이지 만능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구기자차와 궁합에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대추, 국화, 검은깨, 산수유 같은 재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녹두, 흰무, 차가운 과일, 알코올 같은 것들과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걸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적당히 마시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양을 조절하거나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구기자차 한 잔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더 효과적으로 드시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